지금부터 2021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성과 공유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융복학과학원 부원장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총장님, 그다음에 많은 사업팀 단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행사는 저희 4단계 BK21이 어느덧 1년의 시간을 지나고 지금 이제 3차년도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각 사업단들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네요.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각 사업단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6개 사업단팀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 우수 사례를 제가 발표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단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 및 그다음에 여러분 각 사업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가장 첫 번째 순서인 총장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학교에서 뵈는 것보다 또 자주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나름 럭셔리한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또 기분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아까 오시는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이 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신 23개 사업단 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또 관계자 여러분, 또 융복학과학원의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많은 또 R&D에 대한 성과 발표와 함께 또 연구 교류에 대한 그런 여러 활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그런 생생한 얘기가 충남대학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가 R&D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 발전, 특히 우리 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발전은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차가 제가 총장이 된 지 3년 차가 되는데요. 이번 연도는 우리 학교를 대학원 중심과 연구 중심을 대학으로서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BK 사업단의 연구 성과, 그리고 또 연구자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제일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상의 드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 기쁘게 그 길을 앞장서서 나가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구 성과 공유회 잘 진행하시고 저도 한 11시 반까지 상황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잘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많은 성과 얻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성과는 6팀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우수 성과로는 건축공학과 김규용 단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입니다. 저희는 사회기반 시설 재난대응형 혁신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입니다. 아마 저희 충남대학교 BK 사업팀 중에서 가장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그 성과 공유라고 해서 그 눈부신 뭐 성과라기보다도 성과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뭐 목차인데요. 교육의 그 비전 목표 이거는 아마 그 각 팀이 대학 본부 중장기 발전 계획 CIT의 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팀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 교수가 중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참여의 대학원생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러니까 성과 관리를 협의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 그 연구, 그 산학 협력을 포함한 역량이 어떻게 이제 그 개발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인재가 배출이 되면 어느 정도의 품질이 이제 확보가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각 팀별로 다 이제 그 가지고 있을 텐데 각 그 교육 연구 팀의 이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크게 이제 목표 역량을 세 가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학제 간 창의 융합 역량, 그다음에 그 4차 산업 융복합 연구 기반 가치 창출 역량, 그다음에 국가 사회 공익적 역할. 그러니까 요거는 공이 저희가 그 창의 개발 봉사 여기 우리 CNU의 그 대학의 그 목표 그거를 연계를 해서 저희에 맞는 주요한 키워드로 이제 그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2단계, 3단계 BK를 해 왔다. 실적 기반이 있고 이제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제 구성 체계를 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구팀에 우리 무엇보다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CNU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3대 목표와 우리 이제 연구팀하고의 그 연계성 이게 이제 타당성이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 목표로 걸었던 그 혁신의 목표를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행 세부 전략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틀이 저희 연구팀의 이제 그 구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참여 대학 참여 이제 교수 수도 지금 현재는 이제 5명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 그 학과 교수가 참여를 해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제 소규모인데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가 좀 있고 그것을 지도 교수하고 학생들이 이 공유하는 공통의 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성과 관리 체계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성과 분야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개 이제 분야인데요. 이제 5번의 운영 지원 체계는 저희가 이제 그 본부의 추진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꼭 달성을 해야 되는 필수 요소이죠. 연구 논문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량 지표와 이제 질적 평가 요건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과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성과 뭐 5번, 6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엑셀 시트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상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JCI 랭킹의 그 10% 이내 논문을 이제 목표로 하고 적어도 이제 Q2 이상의 논문은 이제 제출하는 거 지향을 하고 이제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이 주 저자가 되는 그런 논문을 실적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이 연구 논문에 대한 실적은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이제 경쟁의 그 사업 팀들이 다 목표를 두고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논문을 또 몇 편을 조금 더 썼다, 덜 썼다 이 차이는 크게 그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교육 체계나 이제 그 산학협력 국제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정성적인 목표를 두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 체계에 있어서도 그 주로 이제 그 학제 간 융합이나 뭐 지역의 인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학과 간의 이제 공동 융합 교과를 만든다랄지 조금 더 나가서는 융합 전공 체계까지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학교 우리 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지역 인재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비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건축이니까 도시재생이나 스마트 시티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도 마찬가지. 산학협력에는 주로 이제 저희가 학문주제연구소로 사회기반시설연구소와 링크 사업단에서 연결하고 있는 그 특화센터. 저희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특화센터로 그 KCL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건설 생활환경 시험 연구원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특화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산학 중계를 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그 이 포커싱을 해가지고 성과가 이제 집중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제화는 뭐 이제 아마 그 대동소이 할 텐데 그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이제 대면은 못 하고 주로 이제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성과 1번서부터 이제 18번까지 그 이제 그 성과 항목을 좀 따고 거기에서 각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이제 관리 체계인데요. 엑셀 시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매달 내지는 2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누가 논문을 냈고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그 융복합 교과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이제 2개의 교과가 지금 저 개발이 돼서 올 1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학술 세미나 개최 뭐 이런 것들은 그 꾸준히 온라인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참여 대학생의 실적을 중심으로 어떤 그 대학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는지 적어도 논문의 그 연명자 코어서가 이제 그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 대학이나 이제 그 참여 대학하고의 그 연계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가지 못했지만 이 원격적으로 해서 그 베트남 하노이 공대에 그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우리 건설기술연구소와 같은 IBST하고 원격적으로 공동 실험을 해서 이제 결과가 좀 나왔다는 거,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규슈대하고 공동 실험을 진행한 거,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저 건설 쪽에 그 임팩트 팩터가 높진 않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5% 이내와 이제 10% 이내 논문을 아주 이렇게 좀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산학협력이나 이제 학생들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지도록 그래서 지금 최초에는 이제 고성능 건설 자재 이렇게 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특화 센터로 그 KCL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 교수의 뭐 이러저러한 그 사회 기여도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건건이 저희 팀하고 세계 각국에 그 연계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그 네트워크의 구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그 이제 분들과 이제 그 국제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팀에서 배출된 인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작년 8월에 이제 그 박사학위 석박사 하는 동안에 한 이런 정도의 그 실적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동안 이제 배출된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 교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그 국가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많이 이제 그 진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조금 저희가 아마 저희 학교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인증본에 조금 더 5명 이상으로 외부 내지는 외국의 교수들하고 이제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인터내셔널 커미티를 이제 구성을 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이렇게 더 학생들 중심으로 그 글로벌 네트워킹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우수 성과를 발표할 심리학과의 전우영 교수님을 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의 전우영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3단계에서는 사업팀으로 BK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팀의 이름은 중독과 자기 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중독 문제를 자기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사업팀의 목표였는데요. 4단계 BK에서 이제 크게 두 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사업팀에서 사업단으로 규모를 키웠고요. 그리고 중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통증 문제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4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 조절로 저희 사업단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비전은 통증과 중독이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지역 사회에 구축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목표도 사실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심리적인 통증에 의해서 중독이 되고 또 중독이 일어나면 당사자를 포함해서 그가 속한 가족이나 지역 사회가 다 심리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통증과 중독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 사업단에서는 자기 조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 통증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발표에는 아마 우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번 4단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만 그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3단계 사업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학원 교과 과정을 저희 사업단이 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자기 조절에 대해서 발달 심리학적, 사회 심리학적, 인지 신경과학적 접근에 관한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연구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교과목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대학원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대학원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학부랑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 전공에 중독 심리학 그리고 무의식과 자기 조절이라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본부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교양 과목으로 자기 조절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고 이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나온 성과를 학부랑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 전체들에게 우리의 성과들을 알리고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이 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4단계 사업단에서는 심리적 통증이라고 하는 주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자기조절과 관련된 조금 더 자기조절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지금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이제 도서가 나오게 되면 이걸 토대로 저희 사업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원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 저술 작업을 조금 더 계속 업데이트하고 확대해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그런 도서로 만드는 게 저희의 조금 큰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지역대학 심리학과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역대학 심리학과 중에 BK 사업을 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5군데 팀단과 함께 심리학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는 교육학과 사업단에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크레딧은 교육학과 사업단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학과 사업단에서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저희도 이런 계획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심리학과들이 서로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뭔가 출발점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는 약학과 강종선 교수님의 우수성과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D4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스마트 미래인재 양성 사업단의 단장으로 있는 약학가 강종성입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1년간의 성과 위주로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 우선 교육연구단의 비전 목표 구성 그리고 교육 역량에서 저희들이 이룬 업적 성과 그리고 교육 연구 역량에서 이룬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목표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저희들이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스마트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것이 비전입니다. 스마트한 인재는 뭐냐? 솔선수범하고 융복합 연구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실현을 가속하고 도덕적 판단 및 봉사정신에 투철한 그런 인재가 스마트한 인재라고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네 분야를 설정하였고요. 그 네 분야는 드럭으로 했습니다. 드럭은 D4 지향형, 그 다음에 융복합 혁신연구 실현, 지역사회 기업 플랫폼 결집,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으로 세 차를 따서 드럭을 했고요. 각 분야별로 4개 내지 6개의 실행 분야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18개의 실행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적으로 삼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뭐 그 교육연구관단의 전임 교수 현황은 저희들이 실제 지금 교수 수가 19명,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만은 19명이었고 당시에 그 다음에 참여 교수 수는 14명, 지금 현재 15명 이렇게 참여율은 약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현재 참여 비율은 대학원생 참여 비율은 약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지금 뭐 그 업적으로서는 이제 취창업률이 나오는데 그 실적은 저희들이 현재 그 2021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이 약 한 2월 졸업생이 한 3월 이게 2021년 2월 졸업자인 경우에 2021 그렇네요. 작년 2월 달 졸업한 학생들이 약 한 53%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보다는 약간 좀 낮은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건지 이거를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지도 교수들한테 좀 푸시를 해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좀 취업을 시켜라 하고 저희들이 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 연구 실적으로요. 대학원생 논문 실적은 약 44편으로 그 중에서 JCR 상위 15% 이내가 9건입니다. 원래는 10% 이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10% 이내로 하니까 너무 숫자가 적어서 없어 보여가지고 약 한 15% 이내로 해서 9건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학원생들이 1년간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특허 기술인은 창업 대표 실적 뭐 그런 것들도 모아서 업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 연구 인력은 저희들이 현재 총 6명의 신진 연구 인력이 있는데 현재 그 총 15편 정도를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 교수의 대표 교육 역량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설정하면서 상당히 진통을 지금까지도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 교수의 대표 교육 역량은 한 뭐 연구팀 연구단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를 대표 업적을 내게 돼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대표 업적으로 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한 거다라고 냈는데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야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건 중요한 업적이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업적 중에서 그걸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진동을 겪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한 거는 일단은 교육 역량이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그런 저수를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학교 학생들의 어떤 뭐 교재를 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큰 저수를 해서 그게 뭐 대학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강의하는 데 사용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업적으로 냈고요. 그다음에 좀 교육 관련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상을 받았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한 것 같은 제 건데요. DSAC 자격증을 획득한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 그 방학 때를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의 교수님들이 해서 이제 이 DSAC 자격증을 획득했는데 제가 이거 내지를 않았는데 우리 그 정리하는 아마 교수님이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넣으면서 DSAC 하는 거 그 일반적으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하는 데서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나는 별로 이거는 넣을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한 사람이었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나중에서 딴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조금 이 자리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융복한 과학원에서라든지 어떤 것들을 과연 내는 게 유리할 건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국제화 실적은 사실은 저희들 다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화 실적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 교수 논문 실적은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참여 교수가 68편을 썼고요. 그 1인당 거기 보면 1인당 약 한 5점 몇 편을 그러니까 그 한산편수로 5점 몇 편 이렇게 되는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특허 등록 총 5건, 기술 이전 총 15건, 기술료 계약 총액이 약 21억 원이 되는데 뭐 계약은 21억인데 실제 저희들이 입금된 걸로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금된 거하고 계약하고는 좀 다른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업적으로 낼 때 계약한 거를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한 걸 내는 게 유리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입금된 걸 한 걸 유리할지,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업적을 평가할 때 어느 걸 내는 거 유리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 수주에 관련된 거고요. 실제로 뭐 그 정부 연구비, 그 다음에 산업체 연구비,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근 1년간 그 수주액하고 그 1년 이전에 3년간 거하고 저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비 1년간 평균으로 따지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체 뭐 연구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정부 연구비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을 보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이게 많이 저희들 업적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 1년간 우리 그 산업사회 기여도 및 국제화의 그 실적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 교수 대표 연구 실적. 사실 요것도 저희들이 좀 토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교수 대표 연구 실적이 과연 어떤 것을 내는 게 우리가 유리할 건가?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해줄 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임팩트 팩터 높은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팩트 팩터 높은 거를 저희들이 골라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투데이에서 임팩트 팩터 20짜리, 그 다음에 아토페이지에서 파지에서 뭐 16짜리, 그 다음에 뭐 12짜리 이렇게 임팩트 팩터 높은 거를 골라서 업적으로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그게 더 유리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단의 어떤 그 하려고 하는 그 디포 기반 그 혁신 신약 개발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적이 더 유리할지, 외부에서 어떻게 판단해 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좋은 업적을 내놓고도 나중에 덜 평가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팀에 대한 사례 발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의견 있으시면 뭐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각 발표하신 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건축공학과 그 단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특성화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국제화 쪽에 되게 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서 궁금해서요. 그 졸업 학생들 대학원생 졸업 논문에 보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저기 그 참여 심사위원 명단이죠, 선생님. 네. 거기에 보면 그 외국인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 행정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한 6년 정도 이상 된 건데요. 예, 예. 그 당시에 대학원의 행정실하고 예. 뭐 이게 좀 조금 좀 악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규정은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5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6명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전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예. 처음에 그 첫 해 시행을 할 때는 예, 예. 이제 그 5명이 그렇게 했다가 예. 그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시행을 해도 이제 무방하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옆에 그 대학원장님 예. 그 계실 텐데 그때 그 논의가 좀 있었고요. 왜 그랬냐면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때 이게 뭐 이렇게
그 타 대학의 그 교수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기 지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터내셔널 커미티로 이제 초빙을 하면 좋겠다. 그 굉장히 외국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또 좀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예. 심리학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학원생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인문사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들고 하는데 혹시 심리학과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학원생에 대한 충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하시나요? 사실은 뭐 구체적인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저희 심리학과에서 그 3단계부터 중독 자기 조절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리적 통증까지 다룬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점점 외부에서 대학원생 지원자들이 오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이런 주제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지원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저희 사업단 주제를 공부하고 싶어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2부 우수 성과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에너지과학기술원의 김성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대학원 김성수입니다. 저희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수 성과 말씀드릴 거고요. 우수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차 BK인데 1, 2, 3차를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원이 2010년부터니까 13년 차고요. 제가 처음 공채 교수니까 학교 온 지 11년쯤 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 했던 사업이고 BK를 그래서 이전에 누적된 실적은 BK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창기 그 특화 전문대학원 사업을 6년 했고요. 그 후에 2차 전지 인력 양성 사업이나 이런 인력 양성 사업들을 5년 정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인력 양성 사업 실적들은 있고요. 그건 저희 과에서 했고 제가 현황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전임 교수 7명 저 포함해서 제가 제일 완고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사진 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 원래 그 핸드아웃에는 저희 부단장이 정남기 교수인데 정남기 부단장이 오셨으면 조금 더 영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저기 우리 정 교수님 자제분이 유아원에 갔다가 유치원에 갔다가 양성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행히 음성입니다. 근데 아직 자가격리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 빼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텐데 저희 사업단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외로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실제로는 잘 안 와닿아요.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그게 요즘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원전이 무슨 녹색 에너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탈원전을 해야 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계속 페이드아웃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고 싶은 게 저희 대학원 저희 사업단의 요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현황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저희 대학원이 주축이긴 한데 이전에 했던 인력 양성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진행이 된 거고 이번 BK는 화공교육과 4대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 교수님들은 저희 7명, 4대 선생님 3분 해서 총 10명이 들어와 있고요. 운영위의 구성들은 저희 과에서 저희 대학원에서 주로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BK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모자란 것들도 있고 부실한 것들도 있는데 이전에 했던 인력 양성 사업들 경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 나중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진이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으면 좀 다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 부단장이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차 전지나 연료 전지 같은 전기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태양 전지 같은 광물리 에너지 쪽, 그리고 촉매나 멤브레인 같은 화공 바이오 쪽,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 3분이나 4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각 소그룹별로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따로 과목을 교재 개발하고 과목을 만들고 나노학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요 그룹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회사들이나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소그룹별로 하는 게 유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별로 그룹핑을 해서 진행을 했고 각각의 소요되는 적용되는 기술들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과에서 서포트 받는 대학원장이 계시고요. 학과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학과장님이 가끔 저희 BK 사업을 주도하세요. 제가 밖에서 나가서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끔 연기만 하다가 오늘처럼 실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첫 번째 공유 기반 교육이 있고요. 지역 산업 연구가 있고 산학 협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통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소그룹들이 다 산학하고도 산업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을 잘 연계해서 인력 양성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표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했던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로케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로케움은 2번 진행을 했고요. 국내외에서 작년, 재작년을 진행됐던 것들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가고 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 만든 스마트 강의실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캠퍼스 준비도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해외 학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BK 사업의 주 요지였는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주는 제일 큰 혜택이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작년, 재작년은 저희 학생들한테 그걸 못 주고 MRS나 ECS 같은 웨비나나 온라인 세미나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면서 줬던 조금 차별화시켰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요 TCU 자기 학위 논문을 사전에 수차례 2차례 이상 검증을 미리 받는 거예요. 디펜스 하기 전에. 그래서 세티 체크업을 영국 캠브리지에서 했던 우리 신인 교수가 벤치마킹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한번 했고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다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에너지데이는 이것도 역시 학예방학, 동계방학 이용해서 외부분들 모시고 실제로 오셨던 외부분들도 계시고 다행히 여러 가지 일정에 잘 맞춰줘서 아닌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그룹 3개가 학위 과정도 비슷한 그 소그룹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아까 앞에서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유치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학생들 유치하는 일종의 정책으로 저희가 나노학위 과정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잘 안 해봐서 학부생들하고 하는 것들이 안 해봤던 경험이라서 그 경험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융복학 교육 과정도 역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차세대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캡스톤 디자인까지 넣어서 융복합 에너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에너지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내부에서 BK에 돌려서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들 BK에서 하고 최종 보고서하고 연계되는 페이퍼나 결과 산출물들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랩 데이는 보통은 공대에서는 공대, 이공대 쪽, 이과대 쪽은 다 하실 텐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실험실을 오픈해서 제 실험실에 2차 전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하도 학부생들 중에 혹은 연구생들 중에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작동하는 걸 좀 보기도 하고 전지가 좀 발화되는 뭐 안전성 시험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직자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재직자 교육은 사실은 이전 교육 프로그램,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전 경험들을 살려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미드하이라고 해서 저희 4대 선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단이라서 서산공고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가서 거기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산공고에 가서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교수님들이 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렇게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이텍 협의회는 아까 글로벌 네트워킹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각 부문에서 아까 그 세 그룹 부문에서 할 수 있는 해외 대학들 혹은 연구기관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물론 작년, 재작년은 온라인에 진행을 했고 국제 트위닝 프로그램은 사실은 총장님 계시거나 저희 지도부 분들한테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우즈베크 타시켄트하고 트위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할 때 국제교류본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컴플렉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노이 공대는 아까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노이 공대하고도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명 정도 취업을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졸업을 했고 각각 취업이 잘 됐고 1명 우리 학생이 지금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논문들이나 실제로 임팩트 팩터 같은 지수들은 작년, 재작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만 빼놓고 제가 딱 한 평균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2억에 3억 남짓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분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료는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학교가 어렌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어렌지를 받았는데 좀 못 따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특허팀이나 기술사업화 팀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정했던 프로그램들은 다 순차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 2월 달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앞에 한 개 남았던 한중일 하이텍이 남아 있고 에너지데이가 2월 저희 구정 지나면 설날 지나면 바로 진행하는 2월 9일, 10일, 11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다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경영학과의 박지성 교수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박지성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그 성과 공유회로 왔는데요. 저희는 성과 플러스 좀 고민 한 줌 그렇게 해서 좀 짧고 굵게 10분 내 발표라고 들어서요. 짧게 굵게 발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년에 제가 임용이 됐는데요. 저희 17년에 제가 임용되기 전부터 경영학과에서 BK 굉장히 내기는 많이 했는데 번번이 좀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의 목표는 선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단계까지 성공적으로 BK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던 여기 계시는 오근엽 팀장님의 무역학과 오근엽 팀장님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결국은 공동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사업을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이제 팀장이 되고 보니 그 전에 저희가 했었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후죽순식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BK 사업의 목표가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기 때문에 방법론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2월 달에 이틀 동안 경상대 전체 학생들에게, 그리고 BK 그 경영팀뿐만 아니라 무역팀 그리고 그 경제학과까지 합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법론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오프라인 혼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논문 작성 발표 특강을 또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수학과 박진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이공계 쪽에서 했던 것을 소개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경상대 쪽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을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석학도 초청을 했었는데요. 그 저희 그 학문 중점 연구소인 경영경제연구소 거기서 또 연합을 해서 저희 해외 석학분을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 9월에는 21년 9월에는 저희 무역 BK랑 연합을 해서 또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학술대회 세션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학문 후속 세대인데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라는 전국구의 학회에서 학문 후속 세대 학회인데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논의가 별로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대학원생들의 후속 그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조금 기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요. 충남대 BK 독립 세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 관련해서 연구 논문 작성법, 그리고 세리에 올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오래 계셨던 분이 실무와 연계해서 어떻게 페이퍼를 작성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취업 분야에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리고 좀 스카이가 아닌 비스카이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분야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뭐 리서치하는 연구위원을 모시고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취업 특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했고, 그리고 그 무역팀에서 그 졸업생이셨던 강소대학, 중국 강소대학의 교수님을 모시고 해외 대학 그 유학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는가 취업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 초반까지는 주로 개별적인 독립활동들이어서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 활동은 하는데 나의 만족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한국재단에서 BK21의 4단계 비전 및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그 연구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 후속 세대도 양성을 해야겠고, 그리고 교수진의 역량도 굉장히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BK 팀의 교육 비전, 처음에 제출했던 그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몽은 되는데요. 결국은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뭐 IT 쪽에 그런 부분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판을 깔아주고 그 교수님들과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냥 리서치를 통해서 놀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판 플레이를 좀 깔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2차년도 초반까지는 점에 그 가까운 개별 활동들이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면으로서 확산시킬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희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10분 발표라고 해서 좀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달부터는 2000년도 좀 후반기부터는 좀 면으로서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릴레이 세미나입니다. 그 개주에서 릴레이를 하듯이 한 그 교수와 지도 학생이 팀을 이루어서 발표를 계속 해 나가는 건데요. 저희 그 인문사회 특성상 뭐 실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도 교수가 정말 앉아서 계속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법을 마치 도제식으로 가르쳐줘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하는 시스템, 그렇지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시스템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이 페어로 집중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 발표하고 났더니 기본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도 물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제화 성과에서 해외 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해외 학술대회 발표를 여기서 발표했던 친구들을 모두 다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발표하는 경험도 얻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이라 할까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발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문 게재를 해서 국내외 일저자로 대학원생들이 해서 뭐 스코퍼스나 아니면 KCI에 논문지를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디벨롭 시켜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해서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성과라면 제가 생각했던 좀 선으로 면으로 하는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생들 간의 멘토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경영 쪽에서 박사 과정이었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중국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발표를 했더니 다른 마케팅 교수님의 두 분의 학생들이 우리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멘토링을 받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그 형성이 돼서 결국은 이 그 석사 학생들 멘토링을 받았던 멘티 학생들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게재한 그런 성과를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간의 리서치 역량을 좀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7개 분야가 경영에서는 존재를 하는데요. 서로 뭐하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를 실제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실제적으로 MIS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게 되어서 저는 그 인사관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HR 어널리틱스라는 신규 과목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가서 12월 달에는 우리 그 무역학과의 오근엽 팀장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아예 방학 때는 인텐시브하게 2월 달까지 무역하고 경영하고 BK 연합 세미나를 진행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진행이 되는데요. 경영팀 교수 1명 그리고 그 무역팀 교수 1명이 페어를 이루어서 자기의 연구 주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져왔는데 재무관리 교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데이터를 돌려봤는데 이게 그 대여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뭔가 리서치 쪽에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좀 가져가는 그래서 논문을 디벨롭 시키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시 쪽에서 매크로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았는데 무역과에서 발표를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에서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저랑 같이 협업하시죠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월 달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정으로 개별 활동들이 어떤 성과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업팀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이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릴레이 세미나가 이렇게 기본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면으로 확상 성과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조그마나마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저희 경영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교육학과 장지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장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BK 사업단의 단장님, 부단장님께서 사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여해서 이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BK 사업단의 다양한 성과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는 저희 발표 자료로 대체를 하고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음에 BK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마음속 한 곳에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불안감은 아마 다음 BK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긴 하지만 다음 BK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다음 BK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간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려고 하고 더 많은 실적들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평가라든지 아니면 다음 BK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선정되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고 학과나 학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원생들의 혹사라는 부분들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의 정신적인 피로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다른 사업단들 그리고 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업단의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른 주제들을 찾아서 혹은 다른 이슈들, 유행하는 이슈들을 찾아서 그 이슈에 맞는 사업단을 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고 단과대학이나 충남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사업단에서 다음 BK 사업을 따는 것 혹은 중간평가에서 좋은 결과들을 받는 것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혹은 우리를 심사하는 평가단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각각의 전공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 각각의 전공 영역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인문학문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원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교육과 연구와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업에 맞게 사업단의 각종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세계시민 미래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음이 이제 BK 사업에서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마 다음 BK 사업에서도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단계 BK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 왔고 4단계 BK에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토를 새롭게 버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학과나 학교나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아마 평가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느냐, 무엇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회의적인 인식들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ODA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자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BK 사업단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필요 없는 경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필요한 것은 교사가 필요한 시점은 더 이상 학생들이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즉 자습을 할 수 있게 되는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BK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ODA 사업을 한다면 그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국가에서 공여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자립을 하고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다음 과제는 그들이 자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에 있는 응용교육 측정평가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업단과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지 않으면 그 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무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 사범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노하우들, 공업교육대학으로서 기여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한 국가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점에서 그 부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BK 사업에 저희 교육학과가 하는 BK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전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서 평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학자 조나단 하이트가 그랬듯이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이유를 만듭니다. 아마 우리의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자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저 같으면 교육학과 교수로서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지식인으로서 세계사회에서 나름의 기여를 해야 되는 선진국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면의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이렇게 들으셨지만 저희가 오늘 발표는 6팀이 이공계 3팀, 인문사회계 3팀, 미래인재형 5팀, 그다음에 혁신인재 1팀, 사업단위 4팀, 사업팀이 2팀 이렇게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서 오늘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아까 그 3팀과 포함해서 지금 3팀에 대한 그 사례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사업단에서 그 학부생 대상 차세대 에너지공학 학위 과정을 지금 그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대학원생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학부생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그 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나노학위 과정이 학부생 대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BK 프로그램이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저희 판정 기준이나 의사결정 기준은 아니었고요. 나노학위 과정으로 하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재정 지원은 과나 BK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결국은 저희 학생들 수급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BK 프로그램 성과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트위닝 프로그램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혹시 그건 어떻게 추진하셨고 또한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제교류본부랑 이게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거 좀 존재하셨다는데 그래도 체결을 하신 거로 알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업단들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면 어떤 뭐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 외국 유학생들이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조금 시프트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네트워킹하고 있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 트위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벡의 타시켄트 대학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1+1로 석사 과정 1년을 진행을 하고 저희 학교로 와서 나머지 1년 석사 과정을 끝내는 게 트위닝 프로그램의 요체고요. 진행해서 컨플릭이 생겼던 부분들은 국제교류본부에서 서포트 받아야 될 보통 유학생들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자 발급부터 시작해서 체재비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 원래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지원을 받음직한 것들이 사실은 오근엽 전 대학원장님도 계시는데 일반 전문 대학원들이 저희 학교에 5개 중에 의전, 법전 빼면 분전, 저희 신전 이렇게 3개가 있죠. 사실은
대학원들이 일반 대학원하고 조금은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본부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은 학부면 학부, 대학원이면 대학원일 텐데 전문 대학원에 대한 그 유학생들 서류 절차들에 대했던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위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고 계약이 들어가고 실제 학생들이 오려고 할 때쯤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응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엔 잘 되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학원도 맡고 있고 또 융복학과 학원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대학원이 2021년까지는 융복학과 학원의 선도 모델화 된다라는 이제 계획서에 의해서 써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대학원 바로 옆에서 융복학과 학원의 형태가 바로 대학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도를 좀 내보자 해서 이제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되게 바쁜데 바로 가셨어요. 총장님 계셨었는데 대개 대학의 평가가 학부 중심이라면 이제 충남대학교도 그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의 형태를 갖춰가자라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린 게 융복학과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모여 계신 단장님들, 그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라고 저희가 일컫죠. 그리고 여기에 관계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 동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년 동안 뭐 겸손하게 우리 김길 부원장님 어려웠고 힘들었고 도와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애 많이 쓰셔 주셨고요. 또 여기 참석해 주신 그 단에서도 저희가 타 대학에 비해서 위원회가 5개입니다. 사실은 연구재단에서 2개만 의무로 연구 뭐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5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나름. 그래서 연구진흥위원회, 그다음에 대학원 혁신위원회, 또 세부분과위원회, 추진위원회 뭐 등 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지만 아까 성과에 보니까 그건 다 삭제되고 몇 개 안 적으셨더라고요. 나름의 저희가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 있기까지는 여기 모이신 모든 구성원들 또 여기에 장소가 이래서 다 못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열심히 잘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거는 저희 공통의 그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의 예전에 학부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비로 나온 그 예산은 오롯이 23개 사업단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게 충남대학교 전체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 조금 받아주시고요. 과정 중에 저희가 나름의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재단에서 충남대학교 CIT 전화 받는 걸 조금 두려워한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의견이 오면 저희가 조율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는 못했어도 부원장님 행정실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 조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단 그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는 불가능해서 나름의 행정실장님도 배치해 주시고 계장님도 배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이라는 걸 하나 꾸려주셨다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성과들이 그 잘 평가를 받으셔서 23년도에 좋은 성과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같이 서로 그 어려운 점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소규모의 혹은 오늘은 굉장히 멋지고 좋은 자리인데요. 대개는 저희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만 했었죠. 그런데도 열심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월 말로 물러가지만 새로운 또 신임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그분들은 사실은 중간에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의 열망을 학교와 같이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서로 많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위원회 아니더라도 소통하시면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들이 같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 또 대학원이 또 잘 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대학원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내려가고 싶으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전국 대학 비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11개 국립 거점 대학의 비교 지표를 늘 이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권 따로 지역권 따로잖아요. 그런데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표가 좋습니다. 첫째, 그 대학원 충원율이 1등입니다. 과거부터 저희가 3년, 5년 지표로 봤을 때, 근데 지난해가 조금 낮아져서 2등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 1등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도 탈락률도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등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많이도 들어오지만 비교적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연구실에서 잘 보듬어 주셔서 학생들이 졸업도 하고 또 성과도 내고 이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자랑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경영 통계 지표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에 대한 거는 그냥 연구 논문 몇 개 있었나라는 것만 추가됐었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표로 아까 이제 김기용 학장님 가셨는데 그 내용처럼 성과 관리 내용들이 추가될 거로 보여져서 아마 23년도에 아까 강단장님 걱정하셨던 것처럼 어떤 게 문제가 될까 하는 부분은 지금 비어 있는 그 지표를 채우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원생 오롯이 내는 주저작급 논문이냐 아니면 공동저작급 논문이냐 그리고 인용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했었느냐가 아마 지표로 잡힐 것 같고요. 제일 제가 걱정인 거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부분입니다. 교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건 저희가 순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교외에서 수주해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떨어져서 저희가 전국 아까 11개 비교해 드렸는데 5등, 4등, 7등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대학원 장학금을 유치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은 했는데 사실 대학 회계가 어려워서 국립대 육성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대학원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원장님이신 오 원장님이 계획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수행했는데 제가 대학원장으로서 결제하는 게 하루에 한 50가지 이상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안 된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부원장님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를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TA 장학금을 대학원에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TA 장학금에 대한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TA를 잘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국립대 육성사업 혹은 주로 국립대 육성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안 되면 저희가 교내 장학금 플러스 교외에서 오는 그 장학금으로 국립대 육성지원사업에서 10억에서 15억을 받았고 혁신지원사업에서 5억을 받아서 총 약 30억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부분이 줄게 되니 다 돌아가셔서 단과대학에서 대학원생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TA로 활용하던 내용들에 대한 각자의 그런 특성화된 아까 강 단장님 걱정하셨던 교육과 대학원생들이 학문 후속 세대가 나중에 학자로서 커나가는 교육자로서 커나가는 경험을 장학금과 같이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진행했는지를 잘 기술하시면서 그게 지표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도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좋은 지표 플러스 저희가 잡아야 될 지표 중에 굉장히 큰 대학원생 장학금 지표에
좀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그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각 사업단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임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